밤새 눈보라가 거세더니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맑다. 황포수는 움막의 거적을 들치고 밖으로 나와보았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수북이 덮고 있었다. 하얀 눈밭에 눈이 부셔 눈을 찡그린 채 황포수는 그 주름진 날카로운 눈 속에서 먼 시야로 저 너머를 노려보았다. 살짝 벌어진 그의 입속으로 앙담은 이빨들이 보였지만 동시에 황포수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뒤이어 거정문이 열리더니 젊은 김포수가 사발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황포어른, 닭주 한 잔 드시우. 황포수는 건네받은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캬! 낮게 내지르며 입맛을 다시는 황포수에게 김포수가 말을 건넸다. 어떠시오? 이 추운 날 얼음 막걸리도 괜찮죠? 움막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오늘 부지런히들 싸댕기려면 몸 풀리게 몇 잔들 더 하자고. 세 사람은 움막 안에 모여 앉았다. 같이 사냥을 나온 지 벌써 보름째이다. 밤새 눈보라를 피한 움막 안에는 타다 남은 군불이 조금 남아 있었고 한쪽에는 이번 사냥의 전리품인 토끼, 오소리 등의 죽은 시체가 몇 마리 놓여져 있었다. 세 사람은 나뭇뿌리 몇 개와 말린 고기 등을 탁주와 함께 아침 삼아 먹고 있었다. 며칠째 눈보라가 쳤으니 동물들이 통 나오질 않는구먼. 김포수가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눈이 그쳤은 게 쥐들도 배가 고파서라도 슬슬 나오겠지? 맞은편에 설포수가 응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남도 출신 사람이었다. 아, 그렇겠지. 우리도 슬슬 돌아가야 하는데 털 고운 여우라도 한 마리 잡아야 수지가 맞을 터인데. 암만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황포 어른도 먼 길 온 값을 할 거 아니여?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노련해 보이는 황포수는 아무 말이 없다. 이 사람은 본디 추운 북쪽 출신이다. 이미 전국에 호랑이 잡는 포수로 명성이 자자한 실력자이다. 그런 그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곳 남도까지 내려와 이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 사람은 이번 사냥 여행을 통해 이미 서로 간에 막역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한 마리 갖고 되겠는가? 황포수가 드디어 말문을 뗐다. 쌀 몇 말 사고 애들 설빔도 해주려면 우리 수대로 서너 마리는 잡아야지. 아따 성님,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좋지요. 하지만 올겨울에는 이상스럽게 동물들이 눈이 내려도 자꾸 산으로만 올라가니 미치겠다는 거 아니요. 인간 세상이 하도 흉흉한 게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도 안 내려오는지라. 그중 제일 얍삽하게 생긴 김포수가 말을 제일 많이 했다. 욕심 많은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뼈까지 쪽쪽 빨아먹어서 마을에도 남는 게 먼지밖에 없다는 걸 동물들도 아는 거지. 암먼. 아마 저 배돼지에 기름 잔뜩 낀 그 관리 새끼들이 그놈들이 처자빠져 죽어 나가야 동물들도 기름 냄새라도 맡고 그때서야 아마 쫓아 내려올 거야 아마. 아이고 아따 김포수 말 조심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관아에 끌려가서 맞아주고 싶은겨? 허허 참. 이 산 중에 우리 말고 누가 있다고 형님은 그리 겁을 내쇼? 내가 못할 말이라도 한겨? 참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뇨? 항상 입 조심하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여. 김포수가 탁주잔을 바닥에 던지더니 옆에 화승총을 한 손으로 자신 있게 잡고 씩 웃으면서 응수했다. 그 남말 듣는 새 좀 찾아보쇼. 내가 이 화승총으로 한 방에 날려줄 터인게. 이왕이면 그냥 살이 통통하게 찐 까투리였으면 좋겠구만. 가만히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황포수가 점잖게 상을 물리더니 한마디 했다.
오늘은 까투리보다도 꼭 여우를 잡아야 해요. 두 포수는 말을 멈추고 진지하게 황포수를 바라보았다. 황포수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중화놈들이 우리나라 여우 가죽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어. 응? 내년에 잡는 건 필요 없어. 지금 잡는 게 두세 배는 남어. 두 포수는 그 말에 눈을 번뜩이며 침을 삼켰고 계속해서 황포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미 두 포수도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시키고 싶었다. 겨울에는 여우 털이 제일로 곱지. 오늘이 보름째인데 여우 발자국도 못 봤어. 이건 좋지 않어. 그러니까 아까 지가 말한 대로 이놈들이 전부 꼭꼭 숨어갖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 버린께. 그래도 몇 놈은 이 근방에 남아있을겨. 황포수가 말을 끊었다. 이곳 지리산자락 여우는 예전부터 동방에서 여우털이 곱기로 유명한 곳이여.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네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다 그놈들 때문 아닌가? 아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호랑이 잡는 이 명포수님, 우리 황포수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당초에 여우 새끼 터럭마냥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도 답답해 미치겠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놈이 있을겨? 다시 두 포수는 이 말에 입을 다물고 노련한 황포수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겨울에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놈이 있을겨? 그놈들은 산으로 못 올라가지. 새끼들 데리고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그리고 지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이 자락에서 더는 못 들어가. 지들도 요즘 눈 내리는 동안 배를 골맞을 턴게 오늘은 먹을 걸 찾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가? 설포수가 턱 언저리에 손을 얹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늘은 꼭! 김포수도 화승총을 잡은 손에 힘을 불끈 쥐고 주문을 외듯 외쳤다. 황포수가 일어나며 말했다. 짐들 챙겨. 두 포수는 말없이 절도 있고 분주하게 짐을 챙겼다. 눈에 발이 빠지지 않게 대나무를 엮어 만들어지는 사냥꾼들의 설피가 눈밭에서 소리를 내며 발자국을 남겼다. 갑자기 앞서가던 김포수가 수신호를 보내며 자세를 낮췄다. 뒤이어 설포수가 포복으로 다가와 김포수가 가리키는 곳을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눈 언저리에 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새하얗게 펼쳐진 눈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련한 두 포수는 이미 사냥감의 냄새를 맡고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같이 보고 있었다. 저것이 장기여 까투리여? 설포수가 물었다. 까투리 같은데? 여전히 한쪽 눈을 찡그리고 화승총을 전방을 향해 겨냥한 채 주시하던 김포수가 응수했다. 알았은게 좀 더 가보더라고. 여기서는 자네 하레비가 와도 못 맞춰. 설포수가 말하며 예의 그 포복으로 이동했다. 김포수는 못내 아쉬운 듯이 화승총을 엎드려 겨냥한 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수긍한 듯이 쯧하면서 총을 거두고 설포수를 따라 포복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이 양반은 어디 간겨? 그 말에 앞서가던 설포수도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소피 보러 간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안 와? 그냥 반 오줌 소태라도 있는 거 아니여?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설포수는 말하고 다시 앞을 향해 기어나가려 했다. 그때 김포수가 앞서가던 설포수의 발목 언저리를 부여잡았다.
돌아보는 설포수에게 김포수는 말없이 뒤쪽을 가리켰다. 저 멀리 언덕바지 뒤쪽에 황포수가 보였다.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수신호를 알아채고 설포수와 김포수는 눈을 번뜩이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여우, 여우, 여우. 두 포수는 바로 그대로 더 낮게 푹 엎드리고 장기가 숨어있는 전방을 노려본 채 서서히 움직였다. 그러나 둘은 뒷걸음질치며 사라지고 있었다. 장기는 덕분에 목숨을 살렸다. 눈밭에 위장한 세 포수는 엎드려서 눈만 빼꼼히 내놓은 채 언덕바지 밑을 노려보고 있었다. 세 명의 화승총은 그대로 전방을 향해 총구를 빼꼼히 내밀고 언제라도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세였다. 그들이 얼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노려보는 눈밭에는 오직 새하얀 눈만 보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하얀 눈밭의 한쪽이 꿈틀대며 움직였다. 강아지만큼 작은 눈처럼 새하얀 새끼 여우였다. 새깽이구만. 새깽이요. 근데 어미는? 나지막하게 두 포수가 대화하는데 황포수가 끼어들었다. 어미는 여기 없어. 두 포수가 황포수를 쳐다보았다. 황포수는 말을 이었다. 봐봐. 저기 발자국이 능선을 돌아가고 쭉 나오다가 여기 비탈길로 이렇게 훑어 내려갔어. 응? 새끼 혼자 나왔다가 저기서 미끄러 떨어진겨.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각이 반각이 넘었는데도 혼자서 계속 저리 헤매고 있어. 만약 어미가 있었다면 다른 새끼들하고 진작 왔겠지. 저기 성님. 설포수가 진지하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여우란 놈은 본디 영민한 놈이요. 황포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포수를 바라보았다. 더구나 저기 이곳 여우들은 혹시 저기 성님 들어보셨소? 저기 저 무엇이냐 그 백두대간 타고서 이렇게 쭉 지맥을 따라갖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 백두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영수가 되는 감노수인가? 감노수 그거 마시고 그 천년을 살기로 유명한 놈들이요 여기가. 황포수는 계속 말없이 쳐다보며 듣고만 있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던 김포수가 말을 이었다. 저기 우리가 황포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서 총질만 20년째요. 형님이 암몬 북간에서 그 호랭이 잡는 포수로 유명하셔도 여기 지리산자락 여우는 그곳 여우와는 다르다 이 말이요. 보통 놈들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털빛깔 마냥 요사시럽고 영민하기가 그 이름값 하는 놈들이라 이 말입니다. 설포수가 거들었다. 황포수는 더 고개를 낮추고 말했다. 그래서 나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나온 거 아닌가? 나도 내 몸에 자란 털억수만큼이나 여우들 쫓아다녀 봤어도 여기 지리산 여우가 얼마나 유사스러운지 나도 잘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자네들 말은 지금 어미 여우가 어디선가 지금 딱 숨어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이 말이지? 대답 대신 두 포수는 강한 긍정의 눈빛으로 황포수를 쳐다보았다. 황포수는 다시 화승총의 가늠자의 눈을 갖다 대면서 말을 이었다. 자, 우리가 왜 이리 쭉 돌아와가지고 여기 딱 지금 숨어 있는지는 자네들도 알 거 아니여? 이 방향이면 바람도 우리 쪽으로 싹 불고, 또 저기 우리가 햇빛에 반사되거나 노출되지도 않거라이. 김포수가 아는 체 했다. 설포수도 한마디 한다. 또 여가 제일로 높은 게, 저쪽 등선에서는 우리를 보기는 힘들 거요. 황포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각이 넘었는데, 우리 3명 눈깔로 한만 뒤져봐도 지금까지 어미여우는 어디에도 없어. 황포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으나 잠시 후 그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는데 나도 찬성이야. 사냥꾼에게는
첫째는 사격술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지. 설포수가 씩 웃었다. 김포수가 서로의 마음이 합쳐진 데에 기분이 좋은지 살짝 넋살을 부린다. 아이, 그나저나 울 노인네, 이 눈밭에 가랭이 깔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소? 아이 참, 자네 불알이나 얼어터지지 않게 조심히요. 황포수도 간음자의 겨냥한 눈을 풀지 않은 채 웃으며 응수했다. 세 사람은 더욱더 납작하게 엎드려 눈과 하나가 되었다. 나지막하게 설포수가 말했다. 아따, 나는 애들 설빔 하나씩 챙겨주려면 뭐 여기서 이틀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야. 아주 살짝 조금씩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눈밭에 새끼 여우를 응시하던 세 사람은 이미 속눈썹 위에까지 눈발이 얹혀 있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아까의 기대와는 달랐다. 무언가 의아한 눈빛이었다. 아이 참,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일단 어미는 여기 없어. 설포수가 단정지었다. 근데 저 새끼는 왜 저지랄이여? 김포수가 말했다. 한참이 지났지만 새끼 여우는 혼자서 눈밭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었다. 마치 눈마당에서 흥에 겨워 뛰노는 강아지 마냥 놀러 나온 듯이 여기저기 즐겁게 몸장난을 치며 즐기고 있었다. 좀 특이한 놈이구만. 어미는 없어? 설포수가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근데 저 새끼가 희한이요. 황포수는 아무 말이 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눈치로 새끼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생각을 정리한 듯 입을 열었다. 내 말 들어보게. 응? 새끼가 저렇게 안심하고 논다는 것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가? 황포수는 계속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어갔다. 다른 새끼랑 어미가 없는데 저렇게럼 안심하고 논다는 것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갖고 길을 잃었다는 건 아니지? 두 포수는 대답 대신 말없이 긍정의 의미로 황포수의 입만 보았다. 간혹 저런 놈들이 있지. 엄마 말 안 듣고 여우굴에서 혼자 나와갖고 노는 놈. 이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쉽지만 저기 어미가 찾으러 오기 전에 저놈이라도 잡아야 하는가? 김포수가 몹시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아따, 어미는 뭐하는겨? 지 새끼 없어졌는데 찾으러도 안 오고. 아이 참, 이대로는 설비면 물 건너 가겠구만. 정확 강아지 같은 놈 저거 잡아봤자 저거 누구 코에다 발로? 설포수도 실망한 어조로 말했다. 쫓아가야지. 황포수가 말했다. 기다렸다가 저놈을 쫓아가야지. 김포수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여우굴 말이요, 성님? 이번에는 설포수가 물었다. 그랑께 지금 저놈이 안내해줄 거란 말이요? 지들 여우굴로? 그럼 우리들이 차를 안내해줘야 쓰겠어? 황포수가 반문했다. 하지만 성님, 지금 여름도 아니고 우리가 몰래 저놈을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소. 시야가 이래갖고는 어디 우리가 저기 제 거리 맞추면서 쫓아가다가 저 토깽이 같은 놈 금방 놓칠 게 틀림없어. 그냥 욕심 버리고 저놈 한 마리라도 딱 잡고 여기서 나를 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미여우도 지 새끼 찾아서 언젠가는 여기 올 거고 그때 다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포수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밤 못 버텨. 황포수가 말했다. 하늘을 봐. 저녁쯤에는 어제보다 더 큰 눈이 올 거요. 과연 황포수의 말이 맞았다. 하늘은
저 멀리서 잔뜩 찌푸려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자가 참말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오. 그때 뒤를 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헛! 그때 설포수가 날카롭게 신음소리를 냈다. 동시에 세 사람은 얼음처럼 굳었다. 그 새끼 여우가 자기들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곧 어느새 움직인 해가 자기들을 노출시켰고 자기들의 총구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여우 쪽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런 씨부를. 김포수가 재빨리 사격 자세를 잡았다. 그때 황포수가 황급히 손을 저어 말렸다. 세 사람은 다음 순간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여우는 전혀 경계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들 쪽으로 슬슬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우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림자가 비칠 수 있는 지척까지 다가오더니 다시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엎드린 채 새끼 여우를 쳐다보았다. 김포수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올가미에 고삐를 쥐고 있었다. 이 정도 거리면. 그러나 다음 순간 여우가 낮게 낑낑대며 자기들을 아는 체 하자 김포수도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 이 요상한 여우의 행동을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면서 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였다. 그들이 나뭇가지처럼 꼼짝도 않고 눈동자만 자신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이 호기심 많고 겁없는 하얀 여우 새끼는 코를 킁킁거리며 황포수 쪽으로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여우는 그렇게 한동안 무언가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낑낑대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바로 코앞의 여우를 바라보던 황포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낮게 읊조렸다. 설포수! 육포! 잠시 후 설포수는 다른 두 포수와 달리 무릎을 꿇고 앉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있었다. 앞으로 쭉 내민 그의 한 손에는 주머니에서 꺼낸 육포가 들려 있었다. 여우는 경계하듯이 아까와는 달리 몇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설포수가 여우 다리맡에 육포를 던졌다. 여우는 잠시 뒤로 펄쩍 뛰며 경계하더니 이내 코를 킁킁거리면서 육포를 확인하고 그것을 주워먹기 시작하였다. 새 포수는 야생의 동물이 사냥꾼인 자기들을 전혀 경계하거나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던져준 음식을 받아먹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야, 내가 총질 20년에 이런 거는 처음 보네요. 성님은 어떻소? 김포수가 말했다. 사람을 처음 보는겨. 아직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애가 원체 겁이 없구만. 황포수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애미 없이 혼자 길 잃어버린 새끼 아닐까요? 배가 고픈 게 지금 막 우리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고. 이 말에 이번에는 설포수가 응수했다. 아니면 이미 사람 손을 한번 타본 것일 수도 있지. 설포수는 다시 한번 육포를 여우 다리맡에 던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자신과 가까운 거리였다. 놀랍게도 여우는 이번에는 전혀 경계하는 기색조차 없이 우걱우걱 먹던 육포를 다 삼키기도 전에 마치 집에서 기르는 천진난만한 강아지 마냥 두 번째 육포를 앞발로 덥석 가로채고 이어서 마저 입안에 개걸스럽게 넣고 삼켰다. 무척이나 육포 맛에 대해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앉아서 새 포수를 전혀 개의치 않고 맛있게 그르렁거리며 육포를 씹는 새끼 여우에게 황포수는 과감히 손을 내밀었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야생의 새끼 여우가 사람의 손을, 황포스의 손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쓰다듬는 대로 오히려 기분 좋아하듯이 느끼고 있었다. 새 포수는 자신들의 목적도 잊은 채 그 순간만은 그 여우의 귀여움에 홀딱 반해서 입 언저리가 올라가 얼빠진 미소를 지으며 같이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허허, 고놈 참, 크크크. 여우가 사람 홀린다더니 고놈 참말로 귀엽구만. 이대로 사로잡아서 우리 석이나 갖다 줄까? 세 사람이 희덕거리는 순간 여우는 갑자기 눈밭에서 뒤뚱거리면서 폴짝 다른 곳을 향해 뛰어나갔다. 새 포수는 순간 조금 놀랬으나 이내 그 새끼 여우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풍경을 구경하러 장난치며 돌아다니려 한다는 것을 알고 부시시 여우가 놀라지 않게 일어나면서 슬슬 여우를 쫓아갔다. 해는 아직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겨울 산속의 오후는 짧다. 황포수는 뒤에 두 포수를 의미심장하게 돌아보아 눈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냈고 두 포수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듯 마는 듯 했지만 눈으로 같은 생각을 한다는 표정을 했다. 여우는 이미 힘겹게 뒤뚱거리면서 자기가 굴러떨어져 내려온 능선 쪽으로 올라가 있었다. 새 포수는 가급적 한가운데가 아닌 눈 덮인 나무들이 있는 가장자리 쪽으로 자신들의 몸을 숨기면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여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서 새끼 여우를 쫓기 시작했다. 눈발은 간간히 조금씩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어느덧 해는 산 능선 가장자리에 걸치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계속 더 지나면 이내 사방 주위는 금방 어둑어둑해져서 분간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더구나 당장이라도 심한 눈보라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이 하늘은 더욱더 험상궂게 찌푸려져 있었다. 새 포수는 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바짝 엎드려 또다시 위장 형태를 취하고 먼 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포수들이 노려보는 그곳에는 아까의 그 새끼 여우가 있었다. 저기, 보이지? 그들이 노려보며 응시하는 곳은 그냥 다른 곳과 별다를 것 없는 눈 덮인 둔턱으로 보였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꾼들은 이미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 여우굴? 설포수가 응수했다. 혹시 소리 들었는감? 이번에는 황포수가 반문했다. 네, 안에 새끼들이 더 있구만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내 말없이 세포수는 눈만 빼꼼히 내놓고 심각한 생각에 동시에 잠기듯 전방을 주시하며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미가 없어요, 성님. 성급한 김포수가 먼저 입을 뗐다. 다 같이 어미 여우의 행방에 대해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혹시 저 굴 안에 있는 거 아니요? 어미가 아픈 거 아니요? 설포수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근데 간간히 들리는 저 새끼 여우들 울음소리가, 황포수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쵸, 성님. 네, 어미가 없는 것 같죠? 김포수가 맞장구를 쳤다. 황포수는 이제 더 말을 잇지 않고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연신 그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계속 흔들며 끄덕이기만 했다. 그의 눈은 희망과 욕심에 차 있었다. 대신 설포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뒷말을 이어갔다. 자,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미는 새끼들을 놔두고 나갔고, 먹이를 구하러 나갔고. 이제 김포수도 본격적으로 흥분한 어조로 말을 잇는다. 그리고 지금 새끼들은
불안해서 배고파가지고 낑낑대면서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노련하고 침착한 황포수도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이 가라앉았으나 이미 그 충혈된 눈과 입가의 미소는 스스로도 많이 흥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는 혼자서 놀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우리랑 같이 말이지. 보아하니까 나머지 새깽이들은 저기 이 눈밭에서 뛰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린 놈들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미만 제때 딱 돌아와 주면은 그때 이제 내 이 바람총에 그냥 탕 하고 말이야 어미 잡고. 연신 김포수가 신나서 말을 이었다. 설포수도 엎드린 자세에서 돌아 누우면서 허리춤에 올가미를 꺼내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말을 잇는다. 그 다음에는 굴 속에 새깽이 3마리만 그대로 사로잡아갖고 딱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그때 황포수가 아직 눈밭에서 놀고 있는 새끼 여우를 보면서 말을 끊는다. 4마리여. 김포수와 설포수가 흠칫 놀라는 체 하면서 황포수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자기들끼리 마주보며 씩 웃었다. 자, 이제 더 늦기 전에 어미여우만 탁 하고 나타나주면 금년 운세는 오늘 여기서 춤을 추는 것인데. 그때 김포수가 채 말을 더 잇기도 전에 황포수가 급히 몸을 숙이면서 정광석화와 같은 절도 있는 몸놀림으로 손을 낮게 칼질하듯 휘두르며 수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3사람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동시에 더 낮게 몸을 낮추고 순식간에 얼음처럼 사물과 동화되며 숨소리조차 죽여버렸다. 저 멀리에 정말 눈처럼 새하얀 너무나도 아름답고 큰 어미여우 한 마리가 능선 위에 4발을 떡 버티고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나 그 여우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통의 여우만한 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흡사 웅장한 수컷 늑대 우두머리만큼이나 그 풍채가 크고 늠름했다. 그리고 그 여우 뒤로는 마치 후광처럼 겨울날의 짧은 해가 산자락에 딱 걸려 붉은 저녁 노을빛을 광선처럼 강하게 쏘아대고 있었다. 여우의 크기와 털 색깔 그리고 풍채 등등 3사람은 이 여우가 한눈에도 보통의 여우가 아님을 알고 저절로 숨이 멈춰졌다. 지금까지 한번 본 적 없는 그 어떤 여우보다도 훨씬 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걸출한 자태를 뽐내는 여우였다. 세포수는 그런 여우의 외모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그 여우가 사방 주위를 경계하며 여우굴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대로 동상처럼 꼼짝도 않고 사방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한눈에도 그 여우가 보통 사냥감이 아님을 알아차렸고 그렇기에 조금 전까지 희망에 잔뜩 차 있었던 자기들의 소망이 아직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헛된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잊고 있었던 긴장감과 조바심이 그들의 털어끝 하나하나까지 잔뜩 충전되기 시작했다. 여우는 그대로 꼼짝도 않다가 고개만 한쪽으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른 방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김포수가 나지막히 아주 천천히 날숨을 소리 없이 내뱉으면서 속삭였다. 우와, 저거. 성님, 저런 놈 본 적 있어? 설포수의 질문에 황포수는 말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크기도 크기지만 저놈 눈깔이 순간 사람 눈깔인 줄 알았어. 설포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황포수도 그답지 않게 이맛가에서 한 줄기 식은땀이 굵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이 참, 요사스럽게 그지없네 저거. 진짜 저게 여우 맞나? 어때요? 자네들도 느꼈는가? 우리를 알아챈 것 같지 않소? 아무래도 저놈 저거 연기하는 것 같은데.
순간 저 뼛속까지 그냥 우리 생각을 읽어내는 눈빛 같았어. 분명히 눈은 우리를 안 쳐다봤는데 아무래도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괜한 생각인가? 이야, 뭔 놈의 여우가. 야, 생긴 것도 정말 사람 홀리게 생기긴 했지만, 저 눈가루가, 저거는 이미 짐승 눈가루가 아닌데. 정말로 사람 홀린다는 말이 다 뭔 말인가 했는데, 야, 참, 이렇게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야, 참. 황포수가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고 한번 입맛을 다시더니 나지막히 옆을 보고 물었다. 설포수, 마칠 수 있겠어? 에? 지금 여기서요, 성님? 물이란 거 잘 알잖아요, 성님도. 다 된 밥에 재 뿌릴 일 있어? 근데 더 가까이 오길 기다렸다가는 왠지 놓칠 것 같아. 저놈의 여우가, 아무래도 이 요기가. 황포수가 꺼낸 요기라는 말에 세 사람은 생각이 일치했다. 갑자기 세 사람은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이 동시에 같은 생각에 빠지면서 무언가를 떠올렸다. 수년 전 이곳 지리산 자락에서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 두 사냥꾼의 시체는 겨울 눈 속에 그대로 굳어져 훼손되지도 않은 채로 유지되어 있었지만 이상한 것은 그 두 포수의 시체가 모두 화승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화승총을 손에 쥐고 나란히 쓰러져 있는 두 모습은 아무리 봐도 서로가 서로를 쏜 것으로만 보였다. 그들의 눈은 허옇게 뒤집어져 있었고 무척이나 죽는 순간까지 당황하고 공포에 질렸었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며칠째 여우를 쫓는 중이었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로 소문은 더욱더 흉흉해져서 이곳 지리산 자락에는 사람을 흘리는 요사스런 여우가 산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돌았다. 정신들 바짝 차려. 황포수가 낮게 다짐하듯 읊조렸다. 성님, 저기... 응? 순간 황포수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다. 여우가 없시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우가 온데간데 없이 모습이 없자 세 사람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설포수가 갑자기 버벅거리면서 자리에서 슬슬 일어섰다. 설포수! 엎드린 황포수가 다급하게 설포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던 김포수가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곰이다! 뭐? 황포수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전방을 훑어보며 주시했다. 그러나 황포수는 곰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김포수와 설포수는 몸을 완전히 일으키고 어어 하면서 당황하고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황급히 몸을 뒤로 돌려 냅다 뛰기 시작했다. 아니 이보게들! 황포수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말릴 새도 없었다. 그때 황포수의 뒤통수에서도 성난 곰의 포효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황포수는 잔뜩 긴장한 채 바람처럼 화승총을 견작하고 몸을 획 비틀어서 자기 뒤를 겨냥해봤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주 가까이서 성난 거대한 맹수가 자기 쪽으로 달려드는 듯한 느낌만은 강하게 그를 엄습했다. 어찌됐든 황포수도 그대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황포수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총을 움켜쥐고 곰의 위치를 확인하러 사방을 겨냥하면서 다급하게 두 포수가 도망간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몸을 돌려 앞서간 두 포수의 뒤를 황급히 쫓아가다가 황포수는 쇳소리를 내면서 황급히 바짝 엎드렸다. 앞서가던 김포수가 자기 쪽을 겨냥해 화승총을 발사한 것이다.
하마터면 자기가 맞을 뻔했다. 황포수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 발 언저리쯤에서는 거대한 성난 곰이 바로 자기 등을 뼈통째 핥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다. 황포수는 다급히 김포수의 헛총질을 따질 새도 없이 개구리처럼 퍼덕대면서 일어나 다시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미 김포수와 설포수는 어디쯤으로 도망쳤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황포수는 허겁지겁 눈 덮인 산을 뒹굴듯이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바로 자기 뒤에서 거대한 곰이 엉덩이 끝까지 바짝 따라붙어 그 큰 발톱선 앞발을 자기 쪽을 향해 휘두르려 함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곰의 거친 숨소리와 포효하는 이빨 그리고 모철처럼 강한 털어까지 그 모든 게 바로 등 뒤에서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달리는 황포수의 주위에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들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었지만 쫓아오는 곰은 그보다 더 빨랐다. 조금 후에 자기가 곰에게 꼼짝없이 두 동강이 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화승총을 뒤돌아 겨냥할 틈도 없다는 게 느껴졌다. 그대로 곰이 황포수의 뒤통수를 가격하려는 그 순간 황포수는 황급히 몸을 날려 옆 비탈로 뒹굴었다. 순간 황포수의 바로 앞에 있던 나무 등걸이 곰의 어마어마한 일격을 맞고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져 나갔다. 비탈을 뒹굴면서 황포수는 최후의 희망으로 화승총을 붙잡아 들고 어지럽게 겨냥했다. 그러나 좀처럼 곰의 정면이 겨냥이 되질 않았다. 어지럽게 뒹굴어 떨어지던 황포수는 그만 너럭바위의 뒤통수를 쿵 하고 찍고 말았다. 크악! 황포수의 뒤통수에서 한 무덩이 피가 퍽 하고 튀었다. 이런 니미랄, 여기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황포수는 이제 꼼짝없이 수초 내에 곰에게 뜯겨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이 어지럽게 빙빙 돌면서 의식도 희미해졌다. 이제는 곰에게 반격하기 위해 총을 들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꼼짝없이 죽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곰의 악마 같은 소리가 점점 귓전에서 멀어지면서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두 번째 총성이 들려왔다. 사물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했던 황포수의 의식이 그 두 번째 총성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주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옆을 보니 방금 자기의 머리와 충돌한 듯한 바위에 자기가 흘린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떨어진 화승총을 주워들고 황포수는 끙 하고 힘을 내면서 그 바위를 의지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곰은 벌써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황포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총성이 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황포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김포수와 설포수가 지척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미 설포수는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있었고 한 손으로 부여잡은 그의 왼쪽 배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김포수가 설포수를 쏘았고 두 번째 총성의 정체였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땀범벅, 흙범벅, 눈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에 잔뜩 질려서 숲속을 전속력으로 달려온 탓에 사방을 나뭇가지와 돌뿌리에 걸린 듯 생채기가 잔뜩 난 얼굴들이었다.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공포에 잔뜩 질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기에 잔뜩 찌들어 바로 앞 사람을 서로가 다시 쏘려고 하는 찰나였다. 그만둬! 황포수가 그들을 말리려는 찰나 황포수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을 보고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간을 다투는 찰나의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황포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두 포수를 한 발치 떨어진 곳에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선녀였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모습은 분명 어릴 때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선녀의 옷차림이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었으나 그 선녀가 서 있는 자리는 추운 눈받침에도 불구하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열기가 느껴졌으며 주위 사물도 일그러져 보였다. 모든 것이 시간이 정지한 듯 아주 천천히 느껴질 때 두 포수를 바라보던 그 선녀가 몸을 천천히 돌려서 황포수를 쳐다보았다. 흐! 황포수는 순간 공포에 손톱 발톱 끝까지 얼어붙는 듯했다. 그 선녀는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얼굴은 여우였다. 더구나 아까 그들이 보았던 그 거대하고 하얀 어미여우였다. 여우는 도저히 짐승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동자를 하고서 황포수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지만 황포수는 이를 악물면서 그 시간의 정지를 깨고 단숨에 화승총을 들어올려 눈앞에 여우선녀를 겨눈과 동시에 발사했다. 총성과 동시에 가까이에 서 있던 선녀의 옷자락과 면사포는 총알에 갈기갈기 찢겨 사방으로 날리며 흩어졌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분명히 총에 맞은 줄 알았던 그 사람도 여우도 아닌 것은 허공의 옷자락만 휘날리더니 곧 공포스런 울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여우가 되어서 자기 쪽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돌진하듯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으악! 황포수는 공포와 놀라움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여우의 커다란 송곳니가 자신을 갈갈이 찢어놓기 전에 얼른 다음 총알을 겨냥하려 했으나 이미 순식간에 여우는 자기 몸 위까지 날아와 있었다. 이번엔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어느새 황포수의 총성 소리에 제정신을 차린 김포수와 설포수가 순식간에 주위 상황 판단을 하고 설포수를 향해 덮치는 여우 쪽을 향해 발사한 것이었다. 황포수를 덮치려던 거대한 여우 그림자가 한쪽으로 튕겨졌다. 황포수는 황급히 몸을 굴려 자세를 잡고 다시 일어나 재빨리 다음 총탄을 장전하고 허겁지겁 쓰러진 여우 쪽으로 다시 겨냥해 들었다. 김포수와 설포수도 비틀거리며 다음 총알을 장전하면서 황포수 쪽으로 허겁지겁 다가왔다. 주변에는 분명히 여우가 총에 맞고 흘린 듯한 핏자국이 주위 눈밭에 선명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분명히 총탄을 맞고 쓰러진 여우는 천천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더니 이내 몸까지 일으켰다. 설포수와 김포수는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턱을 달달달 떨었다. 황포수도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놀랍게도 여우는 몸을 일으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여우는 어찌된 영문인지 거의 황포수보다도 한 뼘은 클 정도의 키로 정말로 두 발로 꼿꼿이 섰다. 그리고 어느 새인지는 몰라도 얼굴만 여우이고 사람의 몸인 듯한 모습에 이미 또 다른 사람 옷을 아까의 선녀 모습처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여우는 다시 아까처럼 여우의 눈이 아닌 사람 눈을 하고선 세 사람 바로 앞에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정신 차려! 황포수가 숨이 막히며 안 나오는 목청을 억지로 틔우면서 힘껏 소리쳤다. 세 사람은 동시에 다시 주위가 어지럽게 일그러지면서
머릿속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노련한 황포수의 말대로 온몸에 힘을 주고 눈을 잔뜩 찌푸리면서 이 요사스런 광경 속에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각자가 가늠한 화승총에 힘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다. 여우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이다. 네 녀석들 모두 죽이겠다. 그것은 마치 지옥 속에서 들려오는 괴물의 소리와도 같이 심장을 차갑게 파고드는 으르렁거림이었으나 분명히 사람 말이었다. 세 사람 모두 심장이 멈추는 듯한 한기를 느꼈으나 그와 동시에 모두가 방아쇠를 당겼다. 순식간에 사람 옷을 입은 여우는 그대로 뒤로 충격으로 나자빠지면서 이번에도 그 옷들은 마치 햇볕 위에 녹는 눈 마냥 허공으로 흩날렸다. 세 방의 총알을 동시에 맞으면서 그 괴물은 정말로 소름 끼치는 짐승의 소리도 아닌 사람의 소리도 아닌 외마디 비명을 질러댔다. 이미 어둑어둑해진 산속에서 이 광경과 이 소리는 세 사람이 마치 현실이 아닌 지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심어주었다. 또 일어난다! 김포수가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황급히 외쳤다. 이번에도 여우는 마치 불사신처럼 서서히 일어났고 그 키가 다시 사람처럼 커질 즈음에는 신기하게도 또 다른 옷이 차곡차곡 입혀져 가고 있었다. 이미 세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거의 반쯤 울면서 황포수가 장전하며 소리쳤다. 머리를 쏴! 머리를! 여우가 서서히 일어나며 반인 반수가 되어 호련히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세 사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다음 총알을 장전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뒤에서 아까의 그 새끼 여우가 낑낑대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 와중에 새 포수와 그 괴물까지도 모두 그 새끼 여우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을 덮치려던 어미 여우는 순간 틈이 생겼다. 새 포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각자의 화승총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바로 그 즉시 눈앞에 이 사람 눈을 한 여우 괴물 역시도 다시 획 돌아서서 새 포수를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세 사람을 향해 날라들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새 포수도 동시에 번개같이 화승총을 들어올려 여우의 머리를 겨냥하고 동시에 다시 총알을 날렸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황포수의 얼굴에 비칠갑이 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여우 괴물은 뒤로 붕 떠서 나무에 꽝 하고 머리를 부딪히더니 그대로 풀썩 고꾸라졌다. 새끼 여우가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괴성을 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대로 화승총을 겨냥한 채 쓰러진 여우에게 가까이 다가간 새 포수는 여우의 얼굴을 확인하고선 깜짝 놀랐다. 총알에 그대로 반쯤 날아가 버린 부서진 얼굴은 여우가 아닌 정말 사람의 것이었다. 더구나 그 얼굴은 새 포수를 마치 살아있는 듯 그대로 노려보면서 흡사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아있어! 김포수가 턱을 덜덜 떨면서 말했다. 설포수와 황포수도 아무 말을 못하고 이빨을 딱딱 부딪히면서 아연실색한 채로 그대로 화승총을 겨누면서 감히 더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아주 천천히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곳에는 피 흘리며 망가진 거대한 여우의 사체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지옥 같던 그 장소도 점점 고요한 산속의 한 장소로 조금씩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진정되고 고요해진 다음
상처 입은 설포스가 화승총을 힘없이 떨궈뜨리며 무릎을 팍 꿇었다. 후. 그리곤 연신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